제가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부자 설계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1인당 필요한 자금이 3억 4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억 4천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통계자를 보면 4명 중에 1명만이 65세 됐을 때 3억 4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 책에서 한국인 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요. 한국인 씨 생애를 보면 30세에 일을 시작해서 연봉 3천으로 60세까지 계속 승진하고 한 번도 누락이 안 되고 승진할 때마다 15%씩 급여가 오르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해봤는데 이분이 은행만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55세가 됐을 때 현금이 9천만 원 정도 1억이 안 되는 현금이 있게 되고요. 이분이 연수익률로 15% 수익을 내면 약 24억의 현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따져도 4억이 넘는 현금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수익이 3.7%라는 게 은행 정기예금을 예를 든 거고요. 또 15%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나 삼성전자나 신세계나 이런 종목들의 수익이 15%, 과거에 25%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이제 설명해 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28살에 일해서 60살까지 일할 경우에 실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한 3억 5천 가까이 현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할 만큼.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가 가장 중요한데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약 15%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을 모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가 또 궁금한 부분이죠. 한국인에서 제시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65세 됐을 때 11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그런데 110만 원 가지고 부족한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수록 65세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68세, 70세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자기 재산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12 내지 15%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이제 빈부의 격차 얘기 많이 나오고 근데 가계 부채 얘기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14년 전에 IMF 때는 한국의 기업들이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들은 살만했습니다. 지금과는 반대된 상황이죠. 최근은 대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대기업들은 캐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치고 해외에 계속 사업을 팽창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개인들은 14년 전과 다르게 현금이 없어서 계속 빚을 내서 사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나온 그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2011년 말로 개인 저축률이 2.7%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98년도에는 개인의 저축률이 21%였었고요. 또 기업도 그 당시 98년도에 기업은 9%의 저축률인데 현재 19%까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중산층, 중층과 하층 또는 계층 간의 자산의 이 구조가 이제 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개인은 어려워지고 또 기업들은 더 살찌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와 부동산이라는 거고요. 또 기업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에서 어떤 자산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 시점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이 또 재벌 기업의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유리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가계 부채가 나올 때마다 이제 대안 내지는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도 한 가정의 CEO라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CEO는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겠지만 4명, 5명이 사는 가정의 CEO는 가장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 1000조의 가계부채가 거의 한계에 다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경영에서 그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제가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4개의 분야로 이렇게 사업이 분산되어 있죠. 뭐 반도체와 LCD와 통신과 디지털 미디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어려워지면 디지털 쪽에, IT 쪽에서 돈을 벌고, LCD 쪽에서 어려워지면 또 이게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 돈을 벌고, 또 통신 쪽에서 상대적으로 보완이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하이닉스 경우를 한번 보죠. 하이닉스는 집중적으로 다 반도체에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 하이닉스가 좋다, 뭐 나쁘다를 떠나기 전에 과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이 포트폴리오인지를 이 기업 경영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산이 90%의 이 아파트나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 하이닉스 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금융자산과 뭐 유가증권과 또 적당한 실물자산이 잘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으면 삼성전자와 같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가 2008년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 6조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요. 작년도 2010년도에 16조, 올해 2012년에는 영업이익이 27조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하이닉스 경우를 보면 2008년도에는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2조 가까이 적자를 냈고, 또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2010년에는 3조를 냈는데, 정말 그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움푹진 그 말로티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90% 이상이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에 투자한 하이닉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최근처럼 2007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계속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빠지는 속도가 더 가파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 3년 더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은 균형 있는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과연 과거 20년 동안 1980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 부를 축적해온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보다도 기업이 부를 축적해 온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또 주식으로 주식 글로벌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포트폴리오 중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포트폴리오,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꾸준한 수익을 내왔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평소 이 기업의 가게의 CEO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냥 흐름에 맡겨놓는 것보다도 위험과 수익을,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적절한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3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장기 투자를 통한 배당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의 제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워런 버핏이 가장 존경하는 현존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갈입니다. 제레미 시갈의 연구에 의하면 1870년부터 2000년까지 130년 동안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보면 가장 수익을 내주는 대상이 뭘 것인가를 보면 실제 이 실물 자산, 즉 부동산과 주식과 또 채권과 기타 금과 커머더티 쪽을 이렇게 해보면 이 주식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 그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 가장 높은데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익의 90% 이상이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금을 이제 보통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을 얘기하면 야, 1년에 한 1.5%, 2% 들어오는 배당을 신경 써서 어떻게 돈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죠. 정기예금이 3.2%, 지금 3.7%인데.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투자하게 되면 이 배당의 수익은 엄청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미국의 통계를 보면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익의 90% 이상이 다 배당에서 오는 수익이고 주식 시세로 오는 수익은 약 10%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과거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10개의 종목 중에 무려 7개 종목이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차지하고 나머지 3개만이 배당이 적으면서도 수익을 내는 주식으로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20년 동안 기업의 오너들이 크게 수익을 냈고 포춘제 100대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에서 제레미 시갈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투자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지금 재벌이 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산층의 한국이 없어지고 이 하층의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식은 마냥 단기적으로 돌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밸류는 전혀 두지 않는 상태에서 90% 아까 말한 전체 평균은 76%지만 50세 이상 넘은 대부분 가구의 80% 이상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캐시플로우는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SK텔레콤 93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한국이동통신이었습니다. 그 주식을 1억을 샀다고 하면 그 1억이 현재 가치는 13억이 돼 있을 겁니다. 원금이. 그래서 1억이 17, 8년 동안, 약 19년 동안에 1억이 13억이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투자했을 때 약 6,800만 원의 배당이 매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배당을 다시 재투자했을 경우죠. 매년 배당 받은 것을 재투자하고 재투자 안 해도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 현금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93년도에 1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약 20억? 25억 정도 돼 있겠죠. 그렇지만 SK텔레콤에 투자했을 때 원금은 13억이 돼 있고 13억, 13억대로 계속 밸류가 커질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들어오는 현금이 6천만 원 이상의 현금, 월 50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